안녕하세요. 줍줍클럽입니다. 자, 오랜만에 제가 시황을 또 찍게 됐네요. 자, 음, 일단은 코스닥을 좀 보면, 오늘은 일단 0.83%좀 상승을 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950포인트, 950포인트 지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오늘 상승이 좀 나왔어요. 상승이 나왔는데, 3분봉으로 좀 보면, 10분봉으로 볼까요? 오늘 시작해서 잠깐 물량 소화한 다음에 계속해서 0. 일단 0.8% 정도 상승하고 올라갔는데, 사실 뭐 이건 어제 오른 거 기준으로 똑같이 막 키 맞추기 한 거죠.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하락한 다음에 별 의미 없는, 그죠? 여기죠, 여기. 단기에 막 쓴데, 사실 이건 저는 왜 의미 없다고 하냐면, 뭐 채권 시장이 안정화됐네, 저기 뭐지, 중국 시장이 오늘 대폭 올랐죠? 올랐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안정화됐네 라는 수준으로 보기에는, 여기 보면 밑에 거래 대금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음, 그렇게 뭐 아름답게 지금 뭐 좋아할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장은 사실 그렇게 좋은 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안 들어와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 요 부분에서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었고, 지금 돈이 다 빠지고 있어요. 돈이 다 빠지고 있다.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거래 대금이 줄고 있잖아요. 상승을 해도 거래 대금이 이때 수준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요 밑에 거래 대금 여기 맞췄죠? 여기 보세요. 요때 수준으로 거래 대금이 맞춰졌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래 대금이 늘어야 뭔가 이런 상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늘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돈이 계속 줄고 있다. 그럼 뭐 하고 있냐? 고객 입탁금도 그대로예요. 꾸준하게 뭔가 엄청나게 죄송합니다. 엄청나게 하락인 게 아니고 그대로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관망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뭐 오늘 뭐 사실 개인도 샀다 팔았다 했죠. 뭐 어떤 사람은 사고 어떤 사람은 팔고. 근데 사실 지금은 뭐 엄청나게 매수 매도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따가 보유 종목 점검하면서 외국인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네요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이 추세 하락을 반드시 기억하셔라. 그래서 그게 950까지 가야 된다. 근데 아직 뭐 택도 없죠, 뭐. 일단 탄력이 붙으면 여기가 다 갭 상승하고 갭 하락한 구간이잖아요. 지금 보면 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금방 950까지는 다다를 거다라는 거고, 950에 이제는 거꾸로 이 구간, 이제 거꾸로예요. 원래는 이 구간이 1000으로 가는 저항이 돼야 되는데, 1000으로 올라간 다음에 밑으로 이제 그 계속 이제 하방으로 뭔가 추세가 꺾일 때 얘가 저항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상방 저항이 됐어요. 거꾸로.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 저항기를 잘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지표에 보면 매물대 차트로도 볼 수 있어요. 매물대 차트로도 볼 수 있는데, 여기 딱 보면 딱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요 구간은 비었잖아요. 뭐 제가 사실 매물대 차트 보고 한 거 아니에요. 처음 봤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매물대가 많고 여기가 매물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저분한 곳에 매물대가 많다. 여기 봐봐요. 지저분한 곳에 매물대가 많잖아요. 여기 많잖아요. 최근 지저분한 곳에 매물대가 많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보세요. 지금 딱 920에서 930까지, 930에서 죄송합니다. 930에서 960까지, 여기죠. 요선 잘 보세요. 요 두 개선, 여기까지는 지금 별로 없잖아요.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950선 찍어놔야 되는데. 별로 없잖아요. 여기 별로 없잖아요. 그 얘기는 한번 탄력이 붙으면 여기까지 금방 간다. 문제는 거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거기가 아니에요. 다시 저는 뭐 일단 매물대 차트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은 딱 봐도, 아니 그거는 매물대 차트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매물대가 있겠구나라고 해도 여러분들 판단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표나 많은 정보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직관적으로, 오히려 그냥 예를 들면 65가 있어요. 그 다음에 75가 있어요. 85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50% 이상이다 그냥 판단하는 게 좋으세요. 이분법적으로 오히려. 그리고 49가 있어요. 51이 있어요. 그러면 49는 하락, 51은 상승, 이렇게 보시는 게 심플해요. 오히려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마라. 마시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 지점이 이렇게 박스의 부분 930을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지금 하락으로 내려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950에서 줄여주는 게 맞으세요. 지금은. 예. 더 올라갈지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 돈의 흐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매수 대금이 줄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도 사실 석연치 않은 상승. 야, 이거 정말 상승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거래대금이 많지도 않은데, 예탁금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았는데, 거래대금이 많지 않은데, 또 상승이 나왔어. 예, 별 의미 없는 상승이다, 이거는. 호가가 많이 일어나지도 않은 상승이다. 이거는 뭔가 큰 상승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금은 950 한 이후에, 950으로 간 이후에, 이렇게 또 하락을 나올 거에 대한 준비를 다시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일단 보여져요. 단기적 하락은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기술적으로. 물론 950에서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건 그때 가서 대응해도 돼요. 그래서 그때 가서 대응해도 되니까 저는 950에서 50% 가량 현금화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대응할 겁니다. 올라가면 50% 이상 먹으면 되고, 예, 땡큐하고 먹으면 되고,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으로 또 이 하락 바닥에서 이거 연장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락 바닥하면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쯤 될 건데, 예, 여기죠? 예, 여기까지네요. 딱 기술적으로 840까지 예,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뭔가 매수를 해볼 예정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예,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예상입니다. 예상. 예, 저는 사실은 주식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 요즘에 시장에 돈이 없고 시장에 탄력이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제 말이 저도 실현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실현이 안 되려면 일단 950을 꺾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게 달성이 돼야 돼요. 그때는 만약에 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그려볼게요. 950에 이렇게 맞았어. 근데 그때 장대 양봉이 나왔어. 그럼 저는 팔까요? 안 팔까요? 안 팔죠. 왜 팔아요? 예. 950을 뚫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950을 맞고 내려올 거라는 그 지점. 다시 말하면 950에서 950쯤에서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 이렇게 나왔어. 제가 크게 봉으로 그려볼게요. 이런 모습이 나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이 나왔어. 그죠? 요게 좀 더 길겠네요. 라고 하면 이 신호가 나왔으면 저는 100% 950 여기가 950이에요. 잘 보세요. 950이에요. 950인데 950의 근처에서 이렇게 십자가 나오고 그 다음날 파란색이 나왔어. 라고 하면 전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20% 팔고 아이고 여기에 20% 팔고 여기에 30%팔 겁니다. 예. 말씀드렸어요. 잘 보세요. 이 모습을 기다리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다시 저희 채널을 최근에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950에 십자가 나왔다는 거는 갈팡질팡 차트라고 그랬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라는 건데 그 다음날 파란색이 나와서 이렇게 이 십자 밑으로 그려줬다. 이거는 49%예요. 예. 50%는 아니더라도 49%예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게 맞으십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예. 물론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날 다시 이렇게 가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런 망치 모양이 나온다 하더라도 잘 기억하세요. 이런 모습 950에 십자 캔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십자 캔들이 나와서 그 다음날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하면 20% 30%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그럼 줍줍님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950에서 그죠? 950에서 그렇게 안 지워지네요. 이렇게 안 나오고요. 950에서 이렇게 안 나왔어요. 이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냐? 빨간 선이 이렇게 나왔어. 그죠? 다시 그릴게요. 죄송합니다. 여기 950이에요. 아까는 파란 선이
파란 요런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그죠?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왔어. 주주님 952에서 20% 팔았어요. 20% 팔았는데 그 다음 날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아, 이건 좀 말이 안 되네. 이렇게 안 나오겠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건 홀딩이죠. 그런 홀딩이다. 당연히 양봉으로 크게 나오면 강홀딩. 왜냐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봉이 길면 강하다. 빨간색이면 좋은 거. 그러니까 좋은 게 많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홀딩. 그럼 그 다음에 또 판단하는 게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그 다음 판단으로 다음 턴으로 넘긴다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렸죠. 대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950에서 왔어요. 950에서 20을 팔고 났더니 그 다음 날 가서 봤더니 또 강한 상승장이야. 아침부터 밀어 올려. 그죠? 그러면 왜 팔아요? 홀딩이죠. 예. 그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가 오전은 이렇게 됐다. 오전은 이렇게 됐어. 오전에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밀리기 시작해. 갑자기 밀리기 시작해서 오전에 이렇게 됐다가 밀리니까 어떻게 나와요?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파는 거죠. 예, 그때는 뒤도 안 물어보고 파셔야 됩니다. 30%. 예, 전체 20%, 전체 20% 여기는 아이고 20%, 30%, 전체 50%팔 겁니다. 무조건. 아, 이거는 뭐 손실이든 많이든 어쨌든 손실 적은 쪽으로 팔겠죠. 예, 당연히 이익 난 건 당연히 팔고 여기서 팔고 밑에 가서 다시 살 겁니다. 밑에 가서 다시 살 거예요. 예,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되면 840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지수 기준으로 따지면요, 뭐 1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종목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하한가 몇 개 맞을 거예요. 예, 진짜로.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50일 중요한 지점이라고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장 볼게요. 자, 일단은 미국 10년 채권 수익률. 아, 맨날 이것만 보고 있어요. 사실은 이거 이렇게 볼 것도 아닌데, 왜냐면 이렇게 가는 거는 당연한 이치거든요. 사실 오늘도 잠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액션이 보여주죠. 예, 그건 당연히 그죠? 채권이 자꾸 시장에 나오니까 뭐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뭐 너무 이제 그 너무 반응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반응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 외환도 뭐 지금 일단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내려왔죠. 이걸 뚫고 올라갔다 그러면 어우 야 이거 위험한데라고 했을 텐데 일단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와 줘야 되는 모습을 이제 그려줘야 된다는데 오늘 더 안 올라오고 이렇게까지 된 거 보니까 모르겠네요. 만약에 여기서 사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꺾고 내려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상승. 네, 그죠? 정배열에 있죠. 자, 그렇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빅스 지수 봐야죠. 빅스 지수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딱 하나예요. 일단 이게 변동성 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높으면 일단 위험 신호를 캐치를 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전 영상 보신 분들 알시겠지만 이때 그 저기 뭐냐 중국이 긴축한다는 거는 사실 미리 캐치를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현금화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될지는 몰랐고 어쨌든 현금화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빅스 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험 변동폭에 대한 그 캐치는 해주기 때문에 해줘요. 근데 여기는 사실은 여기가 좀 더 높아요. 이렇게 뭐 아까도 본 것처럼 이렇게 좀 더 높습니다. 여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예, 가진 않았지만 하락폭은 더 컸다. 하락폭은 더 컸다라는 거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부분을 이렇게 여기는 사실 마지막 날이라 그렇고 이렇게 예, 이상하네요. 이렇게 상승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요게 지금 박스로 이렇게 밑에 찍었는데 더 밑에 살짝 깨졌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10년 국채가 어쨌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네요. 일단 지수 선물 기준에서는 뭐 상관없고 일단 아직 뭐 나스닥이랑 이건 어제 겁니다. 어제 거 지수 선물만 잠깐 보면 지수 선물이 어차피 반영되니까 나스닥은 계속 하락인데 이게 여기서 하락 멈춰줘야지 추세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럼 또 빡세요. 여기서 올라가 줘야 돼. 일단 바닥은 치고 올라가 줘야 돼. 일단 바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장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자, 다우존스는 뭐 역시 강하네요. 역시 일단은 모든 포트가 기술주 중심보다는 그 이제 가치주, 다시 말하면 저평가주, 저 PBR주, 제 PBR 배웠었죠? 주가당 가치, 주식 청산 가치니까 PBR주가 이제 가고 있죠. 그동안 저 PBR주.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좀 말이 안 되는 게, 오늘은 메타버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상 세계에서 서로가 이제 채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뭐 포트나이트에서 뭐 BTS 공연을 했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VJM 뭐 게임즈라든지 거의 VR 회사의 강자죠. 저도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뭐 네이버가 지분을 7% 정도 투자할 정도로 굉장히 그 그죠? 그 사장이 네이버랑 넷마블인가? 넷마블이랑 네이버래요. 넷마블이랑 굉장히 알고 있는 게임 회사 멤버죠. 그래서 뭐 사실 VR 게임 중에서는 굉장히 강자인데, 아직 VR 게임이 약간 어지럽다는 평가가 있고 컨텐츠가 많이 없다는 평가로 아직까지는 좀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요즘에 메타버스로 좀 가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그렇게 재무가 탄탄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라서, YJN 게임이네요. YJN 게임. 그죠? 이름께서 뭐 이용재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메타버스 관련된 주들이 갔는데, 그것도 사실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럼 걔는 성장주인데, 기술주인데, 걔는 뭐 사실 메타버스가 유명하면서 나스닥은 또 하락 추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나스닥 하락 추세나 코스닥 하락 추세는 그동안 많이 간 거에 대한 이제 주가를 제자리 찾는 부분인 거지, 성장주가 가지 않는다, 기술주가 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해석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봐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음.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이 뭔가 뭐 가치주 대비 사실은 뭐 저평가죠. 근데 그동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볼까요? 이게 좀 보시면, 이게 코로나인데요. 이게 코로나인데 코로나 대비 2배 갔어요. 나스닥은요. 근데 다우존스 볼게요. 다우존스는요, 기껏해야 2, 30% 갔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나스닥은 너무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을 받는 거고. 예? 우리나라 코스닥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코스닥은 많이 안 갔으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천을 찍은 게 뭐 정말 2000년도 이후에 처음이니까, 예, 사실 고점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꼭 뭐 이제 뭐 나스닥 꼭 비교할 건 아니고, 어쨌든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기준에서 봤을 때 나스닥은 지금 계속 5년 동안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코스닥은 사실은 이렇게 하고 있죠. 이만큼 상승을 못 하고 있죠. 예.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중간에 다우보다 안 갔다고 해가지고 서운해할 필요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이지, 사실 뭐 이게 뭔가 나스닥이 뭐 이제는 조정받을 거다, 사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전반적인 지표는 다 눈치 보고 장세. 뭐 아직 일단은 대형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 사실은 2월에 뭐 일단 지수 변동이나 뭐 인덱스들이 뭐 조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리밸런싱 관련해서도 뭔가 리픽싱 뭐 리밸런싱 뭐 했겠죠. 어쨌든 가격 맞추기나 다시 재조정이라고 해요. 그런 거를 어렵게 뭐 리밸런싱, 리픽싱을 그냥 크게 재조정이라는 건, 제가 아까 ETF나 각 지수들을 각 조정을 해요. 예. 왜냐면 그들은 회의를 통해서 기계적으로 뭔가 뭐 조정을 하거든요. 예, 그런 조정하는 부분이 항상 생기죠. 예, 그런 거를 이제 리밸런싱, 리피싱, 그냥 크게 그냥 얘기합시다. 그런 재조정을 하고 난 이후에 뭔가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코로나 기술주 중에 뭐 진단 키트 관련된 주가 있어. 그건 당연히 조정해야지. 그 다음에 사실 뭐 재택근무 관련된 주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일단은 재택근무에 관련된 부분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코로나 때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실적에 담보되지 않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조정인 거죠. 예. 너무 많이 간 거에 대한 조정. 솔직히 테슬라도 아니 뭐 테슬라를 제가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테슬라도 너무 지나치죠.
예, 너무 지나칩니다. 이게 뭐 말이 됩니까 이게? 음. 이게 사실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못 팔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그런데 내연기관차의 시총을 다 합친 거랑 비슷비슷하다는 거는 너무 기대감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는 조정이 오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된 거로 돈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돈이 버는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래? 이제 테슬라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10배가 올랐다 칩시다. 근데 사람들이 상식으로 돌아왔지. 10배 간 건 좋다 이거야. 좋은데 야 그래도 내연기관이 아직 있는데 테슬라 그렇게 많이 팔지 못하고 있는데 기대감으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야? 아니지 않나? 아니 그러면 나는 일부 포트를 조금씩 줄이긴 했지만 좀 줄인 다음에 뭐 내연기관 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린 뉴딜이라든지 아니면은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기 기간제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가 장려하는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인프라 하려면 뭐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 전력 생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력을 뭐 보관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공장을 짓는 거에 대한 부분도 공장을 지으려면 공장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테슬라도 알겠는데 테슬라 말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환한다는 거죠. 전환할 겁니다, 이제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당연히 유망되는 건 여행 지금 엄청 가고 싶죠. 여행 섹터라든지 오늘 사실 현대백화점 그죠? 저번에 현대그린푸드 질문해 주셨던 분이 있는데 현대백화점도 사실 오늘 좋았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죠? 쿠팡 관련돼서 뭐 저평가 받고 있는 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가겠죠. 예. 근데 사실은 결국 뭐 요즘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이 뭐 지금 명품을 사러 뭐 백화점에 갔다 왔대요. 근데 그 명품을 가서 엄청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예, 사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원래 지금 명품 소비하려고 하는 건데 물량은 또 없어. 물량이 없대요. 재고가 다 이미 끝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또 사람들을 애타게 할 거라는 거지. 예, 엄청나게 또 품절 사태가 일어나면 또 애타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식은 또 엄청나게 갈 거라는 거죠. 그게 뭐냐? 이제 쇼핑 소비주다. 이제 소비다. 소비. 화장품도 엄청 갈 거고, 이제 쇼핑 소비도 엄청 갈 거라는 거죠. 앞으로. 예, 지금은 기대감이고, 정말 실적이랑 뭐 한 거죠. 올해는 2021년은 쇼핑 뭐 이런 거는 사상 최대 실적이 당연히 이야기죠. 예, 그런 거는 당연히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안 보려고 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증시 동향만 보고 갈게요. 일단은 증권 앱에서 외국인이 뭘 샀는지 좀 볼게요.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는 뭐 네이버 뭐 당연히 그죠?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술주고 성장주잖아요. 예, 근데 코, 이거는 이제 사실 뭐 코스피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도 사실 코스닥에 있다가 올라간 거고 포스코는 철 때문에 간 거고 이건 운임 때문에 간 거고 이번 현대백화점 이마트 그다음에 뭐 그죠? 대한항공 당연히 가야죠. 롯데쇼핑, 한국전력 이거야 다 그죠? 강원랜드, LG 이노텍은 다 뭐 애플 때문에 간 거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지금 주식이 안 좋은데도 가고 있는 거죠. 코스닥 보면 뭐 EM텍은 음 그죠? 얘는 사실 오늘 뭐 다른 것 때문에 저거 메타버스 때문에 좀 갔죠? 음. 뭐 메타버스 뭐 다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뭐 어차피 저평가 내려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고영 반도체, 모 LED 반도체, 그죠? 다나른 간편결제 반도체, KT 바텍 이제 사실 이제 폴더블 슬슬 가는 거죠. KT 바텍 잠깐 볼까요? 저희는 세경하이테크 가는데 지금 계속 이제 안 좋다가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요거 뚫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지금 동반이 된 여기 보세요. 여기는 거래량보다 여기 거래량 보세요. 이제 알으셔야 돼요. 요거 배우셔야 돼요. 공부. 자, KT 바텍이 좀 더 좋을 거다. 여기랑 모양이 비슷한데 그럼 뭐가 좋냐? 일단은 거래량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도 외국인 들어오고 여기도 외국인 들어왔는데 누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보다는 이걸 뚫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예. 못 들어도 그 다음에도 당연히 강한 흐름으로 갈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다. H마텍. 자, 화일약품은 오늘 2대1 오늘 무상증자 오늘 이슈가 꽤 났죠 오늘 뭐 화일약품도 그렇고
뭐 EDGC, 예, 그죠? 이런 또 무상증자. 사실은 여기 기관이 샀잖아요, 이만큼. 저는 알았다고 봐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그죠?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런 거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았네요. 예, 화인약품 기관 단타 성공. 자, 뭐 그다음에 뭐 이지홀딩스. 제가 좀 외국인 순매수 중에 좀 특징 중 좀 말씀드릴게요. 이지홀딩스. 예,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 뭐 미디어 관련된 주는 당연히 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지홀딩스, 그다음에 뭐 미투온 이런 것도 다 사실 메타버스고 그런 거 빼고, 자 그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 이런 것도 빼고, 알체라 이런 것도 다 빼고, 제가 좀 특징주 아주아이비 뭐 이런 것도 다 뭐 사실 일자리 관련주죠. 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어디 있니? 팜스토리 이런 겁니다. 팜스토리. 그다음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그다음에 하림 지금 사고 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가 그거거든요. 육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인데 돼지고기, 닭고기 관련된 주를 계속 사거나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마니커를 좀 들고 있는데 마니커를 좀 살까 말까. 저는 사실 지금 지수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상승 사자고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간이 큰 사람들은 뭐 마니커나 뭐 이런 거 좀 사셔도 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육계 가격도 오르고 있어요. 항상 뭐든지 뭐 지금 철강만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기준으로 실적 개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관도 똑같이 레버 삼전, 하이닉스 뭐 당연히 반도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 KB금융, 뭐 이마트, 카카오 뭐 이런 거 쭉 사고 있고, 네, 뭐 당연히 쇼핑, 패션 뭐 이런 거 다 사고 있습니다. 게임, 아모레, 화장품, 이제 걸고 이제 다 소비주. 자, 그 다음에 기관이 볼게 엔터주를 많이 샀네요. 엔터주 많이 샀고, 이거 팜스토리 샀잖아요. 팜스토리. 기관이 많이 샀네. 기관이 팜스토리 돼지고기. 음, 그러면서 우리손 FNG도 많이 사셨고, 예, 그 다음에 마니커도 곧 살 거다. 인터파크를 계속 기관이 사주고 있는데 이게 인터파크가 이렇게까지 사줄 필요가 있나? 얘네가 투어만 있는 회사가 아닌데 뭔가 있으니까 되겠죠? 자, ST팜은 조금 저도 주의 있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요 추세를 어, 뚫고 가면 저도 그때 살 겁니다. 근데 지금 뚫고 갈 가능성이 조금 없어 보여요. 뭐 기관의 수급이 있는데 약해요. 예, 그 다음에 요렇게까지 오는 거래량도 약하고, 그래서 아직 보고 있다. 근데 사고 계신 분들은 꾸준히 매집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YGM 게임즈네요. 제가 메타버스 많이 샀고, CS 베어링을 샀네. CS 베어링. 풍력주 저희가 동국의 센시 갖고 있는데, 차라리 CS 베어링으로 종목을 갈아탈까 봐요.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데 동국의 센시는 너무 안 버텨줘요. 예. CS 베어링으로 했어야 되나. 예, CS 베어링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얘는 10배 갔죠. 10배 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조정이 없는데, 그죠? 동국의 센시는 좀 가벼워서 좀 들고 있었더니 마음이 어렵네요. 클래시스 기관이랑 외국인이 사고 전혀 안 팔고 있죠. 예, 클래시스 여기인데 이 중국 성형 관련주죠. 예, 클래시스 만약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담아보는 거 나쁘지 않겠네요. 예, 지금 중국 양해 관련해서 어쨌든 좋으니까. 콜마 BNH도 마찬가지고, 예, 요것도 좀 저점 잡아주면서, 그죠? 저점을 안 깨고 있죠. 그죠? 제가 예전에 했던 5만 1000 이하에 있으신 분들 제가 안내드렸던 분들 있죠. 예, 사시길 바라고. 지금 보면 요거는 전형적인 매집 차트입니다. 전형적인 거래량 똑같이 만들어 주시고, 예, 밑에 하방 만들어 주시고, 외국인 기관 전형적인 매집 차트니까 요거는 중국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볼까요? 한네트만 볼까요? 한네트는 그거죠. 우리 저기 화폐개혁. 화폐개혁 제가 여기서 제가 보고 그 화폐개혁 다시 한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넷 앨런이 발표하는 바람에 좀 망했죠. 어쨌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찍을게요. 30분 다 됐는데 여러분들 너무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예, 결국은 지금은 돈이 없는 장세다.
그리고 마지막에 좀 제가 여기 보면 주봉상 지금 걸쳐서 가고 있어요. 예, 주봉상 안 꺾였으니까 지금은 하락장은 아직은 아니에요. 제 하락장을 말씀드리는 건 일단 950에서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꺾이냐 안 꺾이느냐가 하락장을 결정할 거예요. 만약 여기서 꺾이면 주봉도 아마 아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꺾이는 모습이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3월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장이고 실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상패도 있고 관심 뭐 등등등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시기고 또는 조금은 추가 매수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쨌든 950 보고 저희는 추가 매수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는 죽집에서 하는 거 살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일단 950은 보시고 사시는 게 낫지 않으실까. 950에서 1000까지도 밴드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950에서 1000까지가 지금 너무 매물대가 강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도 강하기 때문에 쉽게 다시 안착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줍줍클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